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 부동산 학과의 유선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유선정 교수님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인데 부동산학과에서 거의 뭐 대표적인 뭐 교수님이신데 대표하신 분들도 많이 아, 계시네요. 예, 뭐 예의상 뭐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제가 그 네. 지방 소멸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사실 그 지방 소멸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예,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이 지방이 뭐 갑자기 뭐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지금 그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주를 합니다. 대도시로. 지방에서 떠나게 되니까 노인들만 많아지고 지방의 젊은 인구가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산업 성장력이나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서 지방의 이제 내일이 되게 불편해지는 그리고 정말 미래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예견된다라는 이러한 그게 의미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이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 소멸을 말하게 된 건 처음에는 2014년에 일본에서 처음 얘기가 되었습니다. 마스다 히로야라고 하는 일본의 전 총무상이 그 총무상을 두자마자 본인이 총무상 하면서 조사했던 자료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쓰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지방 소멸이라는 보고서예요. 교수님이 책도 하나 쓰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뭐 이 중간에 뭐 책 광고는 아니지만 이게 이 책이 지방 소멸 어디까지 왔나 뭐 이런 책도 쓰셨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책도 그 마스다 히로야라고 하는 전 총무상이 분석한 그 분석의 방법론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우리나라 현재는 어땠나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인데요. 마스다 히로야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 사람이 총무상을 그만두자마자 본인이 전 총무상을 하면서 일본의 전체 현황의 지자체, 노인과 젊은 여성들의 인구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세에서 39세의 여성들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의 95%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95%에 해당하는 출산율을 낳는 이 여성들이 지방에 살 때에는 지방의 합계 출산율이 높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이 젊은 여성들이 대도시로 나갑니다. 그 왜 나가냐면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지방의 그 되게 제한적인 그 커뮤니티를 떠나서 좀 넓은 세상에 가려고 이런 것도 있고 일자리와 또 새로운 삶의 뭐 질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방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는데 지방은 이렇게 지방에서 인구들이 빠져나가니까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니까 지방은 뭐 자연적으로 소멸을 하는 그게 여성들이 여성 인구의 변화입니다. 여성 인구의 변화율이 여성들이 떠난다는 말은 그 남성들도 같이 떠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20세에서 39세대는 학생층부터 사회 초년생 또는 중년층 들어가는 그 초입 단계 여성 연령층들이 대도시로 떠나게 되면서 지방의 미래가 사라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들이 그게 2040년까지 분석한 일본 자료. 일본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의 장대인구 추계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의 이 젊은 여성들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본만 얘기를 드리면 마스다 히로야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1,800개 되는 지자체 중에 2040년 되면은 절반 정도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의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그 중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니까 890개 정도가 이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부분이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890개 정도 중에서 약 500개 정도 되는 그 읍면동 그러니까 시정초는 인구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10,000명이라는 게 그 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10,000명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 지자체가 행정 기능을 상실한다는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10,000명 이하가 아니었으니까요. 수만 명의 인원들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그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 감소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4만 명이었다. 4만 명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이 지자체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지원도 받습니다. 근데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명으로 준다. 그러면 이제는 10,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확 줄어든 인구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입도 줄어요. 세수도 줄고 그리고 보조금도 줄고 그런 상황에서 인구가 확
감소하다 보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령층만 남아있죠. 노인들은 대부분 행정수요를, 서비스를 대부분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세금을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이제 제한적인 세금을 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젊은 인구는 빠져나가고 노인만 남아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보조금도 줄었어. 근데 면적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살고 있는 노인들이 산재해 있는 거죠, 지자체 내에. 그러니까 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층만 남아있고, 젊은 인구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자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운영이 잘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모아서 살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의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이제 이 책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제 책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도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한 양태로 분석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지역들의, 지방들의 서 이제 인구들이 대부분 대도시로 옮겨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 지방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지방에서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주해 나가는 가장 큰 원인은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양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지방을 떠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산재해에 있는 노인들한테 일정 지역에 하나의 권역을 만듭니다. 이걸 최저유도 거주 권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최저유도 거주 권역. 거주 권역? 예, 이런 개념을 쓰는데, 이 권역 안으로 다들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요, 그걸? 노인들한테 이사를 시켜주나요, 예, 그게? 그 몸이 불편해지시면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여기에 필요한 노인과 관련된 그 노인주택이든 또 필요한 다양한 의료시설이든 이런 걸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노인들이 저쪽에 살다가 이 지자체 내에 살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밀도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노인들이 여기에 하나의 권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권역에 이제 밀집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요양보호사라든지 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떠나지 않고 이 밀집된 지역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본인들이 하던 농사일이든 지방에서 하던 일들은 그대로 하면서 이 컴팩트화된 이 노인 시설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일 한 거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더 얻게 되는 거죠. 그게 한 2, 300만 원, 3, 400만 원 정도 되는 소득을 얻게 될 텐데, 그런 소득을 얻게 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이 주변에 와서 살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컴팩트 시티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게 일본에 지금 많이 생겼나요? 이게? 일본에 최근에 이야기된 컴팩트 시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말하는 컴팩트 시티가 이런 맥락의 똑같은 의미예요?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꼭 지방 말고 시내 뭐 이런 데도 이런 공동화 현상이 이게 대도시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비슷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 지방소멸이라는 게 반드시 지방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과소지라고 표현하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좀 과소지로 분류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대도시 내에서도 도시 재생이 필요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원도심들이 주로 원도심이 도심에서 먼 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 원래 도심, 도심? 구도심. 구도심이 여기 해당되는데, 구도심 개발에서도 이렇게 최저유도 거주 권역이라든지 하나의 권역을 얻어서 컴팩트 시티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게 무슨 주택 재개발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게? 주택 재개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 도심지 재생 또는 도시 재생의 모습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도시 이 지방 소멸 네. 이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뭐 혹시 생각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왜 이주를 하냐, 왜 대도시로 옮겨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이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첫째였고요. 그리고 지방이 이제 소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귀결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령층만 남게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지방소멸에 대한 답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